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2025년 서울 전 지역 종합부동산세 낸다. 보유세도 평균 1천만 원. 앞으로 5년 안에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고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현재의 5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실은 2018년부터 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2020년 현재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 공동주택 기준이 182만 원에서 2025년도에는 897만 원, 2030년도는 4,577만 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보유세 부담이 5년 후에 4.9배, 10년 후에는 무려 25.1배 급증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 시내의 전 가구가 종합부동산세를 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수에게만 매기던 종합부동산세가 서울 시민 대부분이 내야 하는 사실상 보편세가 된다는 분석이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법이 지난 2005년부터 신설된 조세인데요. 올해로 16번째 종합부동산세를 지금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들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부유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가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울 시민 모두가 종합부동산세를 낼 날도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15만 명 가까이 늘고 세액도 1조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5일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74만 4천 명에게 4조 2,687억 원을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이 14만 9천 명, 25%가 되겠고요. 고지세액은 9,216억 원, 즉 27.5%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납세 의무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 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가 되는데요. 즉 과세 대상 자산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과세 대상 자산을 살펴보게 되면 주택과 토지가 되겠는데요. 자, 주택은 아파트라든가 다가구 주택 그리고 단독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이 6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입니다. 즉 공제금액이 6억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6억 원을 공제해 주니까 6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은 공제액이 9억 원입니다. 즉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가 있고 별도 합산 과세대상 토지가 있는데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공시가격이 5억 원 초과입니다. 즉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라든가 지목이 잡종지인 경우는 이렇게 공시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되고요. 그리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격이 80억 원을 초과합니다. 즉 80억 원을 공제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대한민국에 있는 일반 영업용 건축물입니다.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라든가 그리고 공장 용지 중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그러한 공장의 건축물 부속 토지도 별도 합산으로서 공시가격이 8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한 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90%를 곱한 다음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0%지만 내년 2021년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5%로 인상되고 2022년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로 인상되기 때문에 해마다 종합부동산세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1주택의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은 9억 원을 공제하게 되면 9억 원 초과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올해는 90%를 적용해서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입니다. 단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는 농어촌 특별세 20%가 부과가 되는데요. 그러한 농어촌 특별세를 제한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즉 순수한 종합부동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에서는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500만 원 초과 시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납 신청 사례를 도표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달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할 세액이 당초 고지세액이 4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12월 15일까지 250만 원을 납부하고 25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니까 2021년 6월 15일까지 납부할 세금 분납을 신청 금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50만 원 초과 금액이니까 150만 원을 분납할 수 있다는 겁니다. 6개월 이내니까 2021년 6월 15일까지가 되겠고요. 600만 원이다. 만약에 당초 고지세액이 6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니까 100분의 50 이하는 반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00만 원은 올해 12월 15일까지 내고 3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2분의 1,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분의 1은 여러분 2021년 6월 15일까지 300만 원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치구별 국민주택 기준이 되겠는데요.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 자치구는 2020년 현재 강남구와 서초구뿐이다. 하지만 2025년도에는 서울 시내 25개 모든 자치구가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특히 기존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아니던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동작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물론이고 연간 납부할 보유세 총액이 모두 1천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세금 폭탄이 소수 부자들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집을 소유한 전체 서울 시민이 납부 대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라며 해당 축에는 국민주택 기준인 85제곱미터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결코 과장된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소수 부자들에게 징수하는 조세이었다면 앞으로는 집을 소유한 서울 시민이 납부 대상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와 세액이 많이 늘어난 데에는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조정,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조정했죠. 지난해는 85%에서 이번에는 90%가 되겠고 내년에는 95%가 되겠는데 이러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전년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또 종합부동산세가 인상이 되겠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이 5.98%, 서울은 14.73%였습니다. 강남은 25.53%, 서초 22.56%, 송파 18.41%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10명 중 8명이 서울과 경기도 주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경준 의원은 서울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추이를 시뮬레이션을 해 집값이 지금처럼 오르면 향후 5년 안에 서울 내 85제곱미터 아파트는 모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폭탄으로
전월세 가격이 더 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을 전월세 인상을 통해 조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고가 아파트 보유자와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결국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는 107.2로 전달 105.8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월세도 오름세입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도 9월에 101.2에 이어 지난달 101.6으로 상승했습니다. 강남 지역 월세 지수는 101.8로 더 높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아도 계속 인상되므로 전세난이 해소되지 않으면 세입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5%에서 3.2%가 적용이 되는데요. 세율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작년 납세자는 대폭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되고 새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 1주택자도 서울에서만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세금 폭탄을 체감하는 납세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올라 세부담이 급격히 커진 것입니다. 집값이 비싼 강남은 납세자 부담이 더욱더 커집니다. 이른바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집값이 끊임없이 뛰었고 여기에 공시가격도 대폭 올랐기 때문인데요. 특히 1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꼴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부동산 대책 하나로 대상과 세율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징수하는 세금 역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보다 훨씬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자들의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 특히 뚜렷한 수입이 없는 고령 은퇴자의 경우 쓸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건 아닌데 세금만 폭등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양도소득세 때문에 처분 부담도 큰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오르게 되면 다주택자의 경우 그 부담을 임차인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월세나 반전세가 오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의도와는 다른 결과만 만들어내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제는 방향이 옳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 기조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